7시 34분입니다. 많은 선거를 봐왔고 또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선거든 대선이든 토론을 진행했던 저로서는 정말 이번 같은 이런 사태는 보다가 처음입니다. 자, 정치 평론 듣겠습니다. 전계환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결국은 밀어내기 1시간 전 무소속 출마 시한 1시간 전에 탈당을 한 유승민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쩔 수 없었죠. 네. 이제 이분이 어떻게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대권 후보로 갈 수 있느냐, 네. 아니면은 역시 박근혜 대통령의 소신대로 배신의 정치로 낙인 찍어서 이제 물러나느냐, 뭐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이제 한국 정치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이제 우리가 관심 사항이지만, 네네. 당장 이제 지역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유승민 의원의 그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결국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이 어제 그저 무공천이냐, 그러니까 왜 공천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탈당한 사람에게만 어제 23일이 시한이지 공천할 수 있는 시간은 더 남았다. 그러니까 24, 25 뭐 두 날짜에 더 공천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확률적으로 보면 유승민 네. 의원이 탈당한 뒤에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지 않으면 네. 뭐 선거가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런데 만약 지금 그 이재만 전 동부청장이 후보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에게 공천을 주면 사실상 불난집에 기름을 이제 껴넣는 격이 되어서 네. 유승민 의원의 문제가 단순히 자기 지역구가 아니라 네. 대구 경북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네. 유승민 의원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이 네. 이번 총선 전체의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네. 그런데 이한구 위원장의 말씀대로 이 지역구에 새누리당 특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재만 전 동구청장을 네. 만약 공천하게 된다면 네네. 뭐 당장 그 옆에 있는 지역구 김부겸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수성갑이. 네네. 뭐 그쪽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하고 네. 또 동을 지역구 바로 옆이 동갑 지역구인데 유성걸 지금 시당 네, 위원장이 이제 출마하게 되면 네. 탈당했죠. 아마 네. 아마 상황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인데 네. 오늘까지 지켜보면 네. 정말 무리수를 둔다면 유승민 의원을 더욱더 키워줄 수 있는 상황을 새누리당이 자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과반 의석이 국회에서 과반 의석이 무너졌어요. 146석이 됐거든요. 새누리당이. 네네. 이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한 무슨 자신감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결국 무엇 이제 때문일까요? 국민들을 무서워할 것이냐 또는 국민들을 이제 심리적으로 부담으로 느끼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말씀을 잘 들을 것이냐. 네. 역시 이제 새누리당은 이번에 대통령의 뜻대로 공천을 했고 네. 대통령과 가깝다는 분들을 국민 의사와 관계없이 이제 그 총선 후보로 밀어내면서 네. 대통령이 평가받고 대통령의 선거가 되고 또 지금 이한구 위원장은 대통령의 그 이제 심부름꾼으로서 역할한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 네. 남아 있는 것은 이제 국민의 평가만 남아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좀 전에 그 전 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도권에도 결국은 이 유승민 의원 파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수도권 의원들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재인 것은 분명하고요. 네. 어느 정도 미칠 것인지는 봐야 하는데 네. 일단 대통령과 가깝다거나 평소에 친박이라고 지칭됐던 분들이 1차적으로 피해를 볼 것이고요. 네. 이제 오세훈 전 시장처럼 비박 쪽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정치 영역을 구축했던 분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좀 덜할 것으로 보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번 수도권 선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선거 운동을 하는 새누리당 후보는 크게 줄어들 것이다. 아하, 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대통령의 뜻에 충실한 공천 과정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결국 이제 수도권하고 뭐 영남 지역하고 나눠서 생각해야 되나요? 역시 이제 이 문제는 상수로서는 대통령의 이번 이제 그 배신의 정치 심판에 대한 것이지만 네. 야권이 현재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질서 있는 정리를 통해서 새누리당과 맞서느냐. 이제 네. 이것이
최종적인 총선 결과에 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네. 지금 현재까지는 새누리당이 강봉 드라이브를 하고 있고 국민의 정서에 좀 반하는 공천을 했다고 하지만 네. 정당 지지율은 아직까지 새누리당이 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을 본다면 결국 대통령의 뜻이 그대로 관철될 수도 있고 네. 야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총선 결과가 지금 예상보다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선거 기간 동안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지는 지금 섣불리 예측하는 것은 좀 이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좀 전에 이제 야당 말씀하셨으니까요. 야당 중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결국은 이제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어제 잔류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대표직을 일단은 유지하게 됐는데 비례대표 2번을 받으면서 아마 역사상 기록이 될 거예요. 그렇죠? 5선의 그렇습니다. 비례대표 5선. 자, 그쪽 당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종인 대표는 뭐 처음부터 나갈 의사가 없었던 것이고요. 네. 다만 자신을 향해서 들어오는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네. 이제 비장의 향수를 쓴 것입니다. 일단 대표직 사퇴를 통해서라도 당신들이 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공멸한다. 이제 이렇게 네. 실질적으로 시위 정치를 한 것이고요. 네네. 뭐 그 결과 일단 반란은 제압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역시 김종인 대표도 네.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소통하고 통합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하는데 네네. 극단에 몰리니까 자신이 들고 있던 칼을 휘두르면서 네. 상황을 종결시켰다. 바깥으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 기대했던 많은 무당파 또는 중도층이 네. 역시 김종인 대표도 리더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의문을 좀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비례 2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또 ABC 그룹으로 나눴던 것이 무산되는데도 받아들인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이제 되는데요. 역시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표의 정당이냐 네네. 아니면 CEO로 들어온 김종인 현 대표가 네. 실질적으로 주인 행사를 할 수 있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대표 측과 문재인 전 대표 측이 네. 확실하게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고요. 네. 과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라는 것으로 네. 지금 현재 우리 미래 대한민국을 열어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과 네. 수권 정당으로서 전문가 집단이 적극적으로 영입되고 네. 좀 더 중도화 경향을 가져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창출을 할 수 있는 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김종인 대표식의 혁신과 쇄신을 해야 한다. 네. 이 두 가지가 정면 충돌한 것이고요. 네. 여기에서는 외부적으로는 김종인 대표가 승리를 했지만 네.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있을 갈등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일정하게 봉합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겠습니다. 뭐 전 법무부 장관 출신의 강금실 씨가 미치려면 곱게 미쳐라 이렇게 한마디 일갈했더라고요. 그쪽에 말하자면 시각을 보여주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 장관도 말씀을 좀 조심하셔야 되죠. 암만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네, 미친다는 표현을 예. 이제 자신이 한때 소속했던 당 대표에게 한다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네.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이 김종인 대표가 그럴 줄 몰랐다. 순진한 말씀이신가요? 그 김종인 대표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한번 맞서서 네. 이제 깔끔하게 패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종인 대표의 전략 전술에 대적할 만한 전략가 또는 정치인이 없다. 네.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지금이라도 무슨 카드를 쓰게 되면 네. 더불어민주당 소위 말하는 당권파들은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네. 확실히 고수를 만난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 비례대표 명단 발표하는데도 뭐 안철수 측근들이 다 전진 배치가 됐던데 시간상 이 얘기는 다음에 한번 모시고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평론가 전교환 씨였습니다.